왜 따라서 떨어졌는데? 아니 얘가 자꾸 맨 앞에 앉아요. 저 맨 앞에 부담스러운데. 앞에 있으면 그나마 덜 돌아. 내가 콩 해줄게 콩. 자, 속도와 가속도 펴주세요. 여기 파트가 딱 두 개 있거든요. 속도와 가속도랑 변화율 두 가지 하는 겁니다. 테스트는 속도가 속도 전까지만 낼게요. 알겠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지 우리가? 증가감속까지만 했었나? 테스트를 극대극소부터 방부등식 활용까지 할게. 수업 알겠죠? 속도가 속도는 숙제만 낼게요.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뭐 증명하는 건 없고요. 다 정의된 것만 따져주는 거. 정의된 거. 거기서 한번 살펴보자. 자,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수직선 위에서만 나와요.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볼 거고요. 거기 이제 처음에 평균 속도라고 나와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 평균 속도? 평균 속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과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두 점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이 이제 평균 속도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속도랑 가속도를 보시면 정리해주면 자 우리 속도와 가속도는 처음에 이제 위치부터 나옵니다. 위치. 어떤 위치가 제시가 됐을 때 이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 속도가 되고요. 이 속도라는 함수를 얻었어요. 그럼 속도를 다시 또 미분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문자를 뭐로 쓰냐? 속도는 위치는 우리 이렇게 xt라고 보통 줄 거고 이 미분한 속도는 vt. 그다음에 이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는 at라고 볼 겁니다. 함수를 보통 이렇게 정의할 거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도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 우리 순간 변화율 뭐야? 미분한 거죠. 그렇죠? 앞에서 했었지. 그리고 속도는 뚜루룩 나와 있죠. 마지막에 f'(t).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럼 속도를 뭐라는 건 또 미분하라는 거죠.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서 문자를 at. 그래서 vt, dt 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속도 v의 절대값을 시각 t에서의 속도의 크기 또는 속력이라 한다. 그 다음에 가속도 a의 크기를 또 구하는 건 가속도의 크기라 한다. 그래서 절대값 붙인 거 속도의 절대값 붙인 거 뭐라 한다고? 속도의 크기 또는 속력. 가속도의 절대값 붙인 거 뭐라 한다고?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말해준다. 그거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써있지. 오케이. 밑에 참고사항 쭉 밑으로 참고사항 보이시죠? 참고사항 별표 쳐주세요. 속도에 대해서 이제 부호 확인하는 게 우리 주로 문제 나올 거예요. 속도의 부호 확인하는 거. 우리 속도라는 건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크기를 나타내는 건 뭐야? 그 방향을 얼마만큼 빠르게 가냐. 이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는 이제 부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속도는 이제 부호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사항 보면 수직선 움직이는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쪽 방향을 양수로 잡으면 이쪽 방향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럼 양수면 이쪽 방향을 움직이는 거고, 음수면 이쪽 방향을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서 1번 V가 양수면 양의 방향을 움직인다. 3번 V가 음수면 음영을 움직인다.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V가 0이면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한다. 그래서 우리 속도가 0인 경우는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정지 아니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
저를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자, 볼게. 자, 저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하고 멈췄죠? 그리고 또 가요. 이러면 갑자기 잠깐 멈춘 거 아니야? 이러면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요. 잠깐 멈추고 돌아설 때도 멈춰 안 멈춰? 그쵸? 다시 할게요. 자, 가요. 저기 뭐 놔두는 거 같아. 그럼 가다가 멈췄다가 돌아가는 거잖아. 돌아가자, 그렇지? 그럼 이때도 잠깐 뭐예요? 정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가다가 멈춘 다음에 가는 것도 속도가 0이지만 가다가 운동만 밖에 돌아오는 것도 잠깐 멈추는 거니까 그것도 속도가 0인 거지. 자, 그럼 제가 말했잖아. 정지하는 거는 이쪽 방향 가다가 멈춘 다음에 동일한 방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속도의 부호가 안 바뀌어.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정지랑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둘 다 0은 되긴 하지만 얘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얘는 부호가 바뀝니다. 알겠어요? 내가 말하는 부호는 속도의 부호를 말하는 거야. 그럼 약간 느낌이 이제 극대극소랑 비슷하지? 그치? 얘는 뭐야? 극대극소가 안 되는 거고 얘는 극대극소 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속도가 속도. 나중에 좀 더 문제 풀 때 그렇게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속도가 0이라는 뜻은 정지 또는 운동을 바꾸는 거다. 근데 정지는 그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거. 운동만 바꾸는 거는 그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45쪽에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를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율. 뭐라고? 세 가지잖아.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문제예요. 자, 뭐 거기 쭉 나와 있는 막 문자가 엄청 많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세 단계로 정해 줄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 변화율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땡땡의 변화율 이렇게 나오겠지? 여러분 나올 거야. 땡땡의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땡땡에 대해서 첫 번째 식을 세워야 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길이의 변화를 구하래. 그럼 무슨 식을 돼? 길이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돼. 넓이에 대한 변화를 구하래요. 그럼 무슨 식 세우면 돼?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돼. 문제마다 다 제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을 세운 다음에 변화율 문제는요. 미분하는 거야. 미분. 오케이? 세 번째는 그 미분한 곳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변화율 문제는 이 세 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걸 이제 거기에서는 그냥 변화율이 뭐다, dLdt, 뭐 dsdt, dvdt 이렇게 되는데 미분하는 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일단은 식을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t값을 대입해주면 이 변화율에 대한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제 정리되는 거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페이지 146쪽, 페이지 3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으니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32번. 이 속도가 속도는 얘들아 나중에 뒤에 적분 마지막 파트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풀 때 또 할 수 있어야 돼.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위치. 그럼 이거 나온 거 이거. 그래서 거기 X라고 돼 있죠? 그래서 XT라고 적을게요. 거기 X라고 붙어 있는데 XT라고 적을게. 이거라고 위치. 1번 볼게요. T는 3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 뭐라고?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왜 소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위치를 뭐 해줘야 돼? 일단 미분해야지만 속도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바로 VT 적어요. VT 뭐라고요? 속도라고 내가 말했지. 그럼 이 위치를 뭐 할 거라고? 미분하는 거. 미분하면 되잖아. 가속도는요. 이 위치를 미분한 거로 써놨죠? 가속도 이거 위치를 미분한 거. A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몇에서 3에서의 속도 가속도니까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대입하면 돼. 그럼 V3 몇이야? 27 빼기 18이니까 9. 그 다음에 A3 몇이에요? 18 빼기 여기가 12. 괜찮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 뭐라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야. 왼쪽에 써놨잖아. 운동 방향 바뀐다.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근데 그냥 0이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뭐가 변하는 거? 부호가 바뀌는 거. 속도에서 부호가 변하는 부분의 위치를 그 t 값을 찾아줘야 돼. 운동 방향가 여기 써놨잖아. 여기. 운동 방향 여기 돼요. 속도식 써놨죠. 이거 한번 써볼까? VT는 3t로 묶을 수 있고요. t-b라고 되네요. 이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네, 그래프를 보면 우리 시간은요 음수라는 시간이 있어? 없잖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항상. 그치?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0에서 이렇게 뚫려 0에 이렇게 치러지고 이런 식으로만 그려줘야 돼. 이 왼쪽은 신경 써 안 써? 쓰면 안 돼요. 음수 쪽은 애초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 맞죠? 시간은 음수에 대한 시간은 없잖아요. 양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0에서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지했을 거 아니야. 맞지? 처음에 시작할 때 정지했고요. 음수 방향으로 가다가 2에서 양수 방향을 꺾였죠. 그러면 2에서 운동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운동 방향 바꿀 때 시간은 몇이라는 거야? 2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뭘 찾으래요? 위치를 찾으래요. 그럼 x2를 구하는 거지. x2는 집어넣어주면 구할 수 있겠네요. 8-12니까 마이너스 4. 됐죠?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지상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x라 잡자. 자, 우리 높이도 자 지금까지 우리 했던 위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높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바꾼 것뿐이에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높이는 위치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그 높이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속도가 되는 거지. 그 속도를 미분하면 다시 가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높이에 대한 식도 위치에 대한 식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볼까?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5m 높이에서 있다고 돼 있어 문제에서는. 자, 1번 볼게요. 돌을 던지고 3초 후 돌의 속도와 가속도 뭐라고? 속도와 가속도 나와 있는 높이 즉 위치를 뭐 하면 돼? 미분. 그다음에 또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미분 한번 미분해 볼게요. VT 이거는 뭐예요? 20-10t. 그다음 얘는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AT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몇 초라고 돼 있어요? 3초 후 3을 집어넣으래. 그럼 V3 마이너스 10 A3 집어넣은 거 없네? 마이너스 10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볼게요.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최고 높이.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돌이죠. 자, 우리 지금 돌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 지우개죠. 자, 볼게요. 그러면 최고 높이 도달하면 잠깐 뭐예요? 멈추죠. 다시 할게요. 소영아, 이번에 맞춰야 돼. 이거 뭐라고요? 오케이. 볼게요. 잠깐 멈추자. 그렇죠? 그럼 최고 높이 도달할 때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최고 높이 도달할 때 0이어야 돼. 그래서 거기 써놔. 거기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 밑줄 치고 속도가 0일 때. 오케이? 그리고 운동량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반응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3번 만에 맞췄네요. 자,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경우 몇 t가 몇일 때? 2초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t가 2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뭘 구하래요? 걸린 시간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돌의 최고 높이 구하래. 끝났잖아. 최고 높이 구하라는 거 위치 구하라는 거 아니야? 높이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x 2.
3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지면이면 내가 바닥에 엎드릴 수는 없어서 자, 돌이야. 여기 지면에 닿았어. 그러면 높이가 몇인 거예요? 0인 거죠. 그쵸? 그래서 지면은 높이가 0인 경우입니다. 지면은 높이가 0이다. 지면이면 높이가 0이다. 그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0되는 찾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꿔볼까요?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P가 몇일 때만 가능해요? 5일 때밖에 안 되죠?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이때 5일 때 뭘 구하래 문제에서 순간 속도를 구해 속도. 그쵸? 그러면 속도 구하니까 여기 5 집어넣는 거지. VO.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아니타 다 써있어요 문제에. 필수 34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지우고 이제 이렇게 자, 우리 그래프 문제 나오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항상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지 먼저 보고 가야 돼요. 알겠죠? 앞에서 막 원래 함수냐 도함수냐 이런 거 봐야 된다 했죠. 그거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다 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속도 위치 그래프가 나오냐 아니면 속도 그래프가 나오냐. 가속도는 잘 안 나와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함수가 나왔죠? 문제 34번. 무슨 함수의 그래프 나왔어? 속도, 가속, 속도 위치 중에서 뭐 나왔죠? 속도 나왔어. 속도는 아까 비슷한 게 이제 위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원래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잖아요. 약간 도함수처럼 가야 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중요한 게 결국 뭐야? 부호죠, 부호. 부호를 확인해 봅시다. 부호 확인해줘야 돼요. 속도는 부호 확인이야. 자, 그럼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먼저 해석해보자. 자, 3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정지하는 거야? 운동 방향 바뀌는 거죠.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5일 때는 운동 방향 바뀌는 거야, 부호 정지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 바뀌는 거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얘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1번 기억. T는 3일 때 운동 방향 바뀐다. 방금 말했죠? 맞네. 니은 T는 2일 때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 움직인다. 맞죠? 여기 있잖아. 그대로 말했어. 디귿. T는 5일 때 가속도가 여기다. 오케이. 우리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곧 가속도랑 값이 똑같은 거지? 그럼 5일 때의 가속도니까 5일 때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 5일 때 접선 어떻게 돼? 이거죠. 그럼 이거의 길이는 뭐죠? 양수죠. 그럼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 35번 볼게요. 이제 변화율 문제입니다. 볼게. 가로등이야, 가로등. 가로등. 왜? 아니 여기 제 이름 나왔어. 여기 제 이름 나왔어. 그러네. 지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지원아, 가로등에서 뭐 한 거야? 가로등이 이제 불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갑니다. 쫄라맨이에요, 쫄라맨. 됐고요. 그럼 이제 빛을 비추면 여기 뭐가 생겨요, 여기? 그림자 생기죠? 우리 사람이면 그림자가 생겨야 돼요. 사람이 아니면 이제 그림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림자. 되시죠? 오케이. 자, 문제에서 보면 가로등 아래에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걸어간 거야. 맞지? 그런 상황이야. 문제 한번 볼게. 길이가 이제 3m 밑점. 자, 이 문제 풀 때, 활용 문제 풀 때는 항상 단위가 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단위 같아요? 맞죠? 3m, 1.5m, 미터 같아. 다르면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단위 안 쓸게.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문제 여기 세 번째 줄. 매 초 2m의 일정한 속도. 얘도 단위 같죠? 2m라 돼 있으니까.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면 돼. 그러면 1초 뒤에는 2m가 되는 거고 2초 뒤에는 4m가 되는 거고 t초 뒤에는 몇 m가 되는 거야? 2tm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2tm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번 지원이의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자, 원래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으면 바로 밑으로 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림자 머리 끝은 여기 있겠죠? 처음에는, 그쵸? 근데 점점 이렇게 지원이가 걸어갈 때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쭉 간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 끝에 다시 할게.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요 위치는요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 거잖아. 움직일 때마다, 그쵸? 근데 우리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아까 전에 방금 앞에서 뭐를 미분한 거라고? 위치를 미분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요 위치, 즉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미분해줘야 된다. 오케이? 근데 뭐 속도는 따로 시간은 안 나와있어. 시간 안 나와있고. 그다음 두 번째, 지원이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아까 내가 변화율 문제는 땡땡의 변화율이면 땡땡에 대한 식을 세우라 했잖아. 그럼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지. 그림자의 길이는 어느 길이에요? 요 길이죠. 그쵸? 그럼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라고? 미분하라 했죠. 세 번째는 대입하라 했죠. 근데 대입할 게 없어. 문제에서 시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 요 길이랑 그다음에 요 길이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도 구한 다음 미분해서 1번 구하면 되겠고요. 요 길이 구한 다음 미분해서 2번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좀 지저분하게 됐잖아. 그림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얘를 다시 그려보면 엄청 간단하게 됐죠? 딱 봐도 모형할 것 같아요. 닮은 모형했죠?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1.5네요. 길이비 몇 대 몇이니? 네. 길이비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오마이갓. 그럼 여기가 2t예요. 그럼 다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몇 대 몇이겠어? 2대 1이겠죠? 그럼 얘가 1대 1이지 않을까? 아는 거지. 그럼 요 길이가 2t면 요 길이 몇이야? 2t. 그럼 전체 길이는 4t. 자, 다시 그림자 끝의 위치는 4t죠.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그림자 끝에 머리 끝에 움직이는 속도는 이거 미분한 거니까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림자의 길이식은 2t죠. 길이는 보통 LT라고 씁니다. 그럼 LT를 미분하면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길이 변화율. 이 끝. 그다음에 필수 36번 볼게요. 네. ET가 모르는. ET는 몰미랑 뭔 말이죠? 에이 뭘. LT요. 네. LT가 뭐냐고요? 기죠. 네. 네. 지원이의 그림자의 길이. 확인해. 그림자의 길이. 그 지원이의 그림자가 ET만큼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뭐 아야. 136번 볼게요. 잔단원소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오케이. 일단 모양이 정해져 있네.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 뭘 구하래 이번에는? 원의 넓이 변화율이죠.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원의 넓이에 대한 식인 거지. 그치? 원의 넓이는 다들 아시잖아요. 파이 r 제곱. 그럼 반지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의 문제는 뭐래요? 20cm씩 늘어난대. 그럼 1초 후면 20cm, 2초 후면 40cm, t초 후면 20tcm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반지름을 rt를 적어볼게요. 단위는 안 적을게. 그러면 넓이는 st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길이는 lt라 많이 적고요.
넓이는 ST. 그럼 부피는 뭐겠어? VT 이렇게 말이죠. 자, ST 구하면 파이 RT 제곱 1 곱하면 돼. 자, 식세였죠? 작당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에 대한 식이야. 그거의 변화를 구하래. 그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이 부분. 파이 적어야 돼. 파이 적어야 돼. 파이 안 되면 안 돼.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문제에서 몇 초 후? 3초 후죠? 3을 뭐 하면 돼? 마지막 3번째 단계? 대입. 2408. 뭐 단위는 거기 뭐라 됐죠?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이제 3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피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부피 풍선에 공기를 넣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 늘어나고 있다. 6cm가 되었을 때 변화를 구하라. 부피의 변화요? 그럼 우리 뭐야? 풍선의 부피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풍선이 무슨 모양이래요? 구 모양이래요. 우리 구의 부피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우죠? 아닌가? 초등학교 때 배우나? 어떻게 배우죠? 3분의 4 파이 R 제곱 맞죠? 그럼 건널비는 어떻게 되죠? 구의 건널비? 3 파이 R 제곱 거기 비슷한데 조금. 4 파이 R 제곱 혹시 9의 부피를 미분하면 뭔가요? 방금 식을 미분해봐요. 3분의 4. 방금 똑같아요. 우리 9의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리는 겁니다. 네, 9의 부피 미분하면 건널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식이래요, 공식이. 그래서 우리 9의 부피 공식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럼 얘 부피로 가면 결국에도 반지름에 대한 식만 필요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반지름이 처음에 뭐래요?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처음 시작이 몇 센티미터래? 2cm죠. 그러면 1초면 3cm, 2초면 4cm, t초면 2 플러스 tcm. 그쵸? 발음이 이상하죠? 2 플러스 tcm. 근데 얘가 몇 cm가 되는 거? 6cm가 되었을 때래. 그럼 2 플러스 t가 6cm가 된다는 건 몇 초 후라는 거예요? 4초 후라는 거지. 지금까지 시간 나왔었는데 이번에 시간을 거꾸로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4초. 이제 식 세워봅시다. 9의 부피 공식 VT 두 번째 뭐라고? 미분 식 세웠죠. 미분. 네, 미분 해볼게요. 3 앞으로 나오고 하나 줄고 우리 안에 미분하면 1이죠? 어차피 생략 끝.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 돼요. V를 이렇게 썼죠? 6의 제곱이네요. 36 곱하기 4 144인가? 아니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부정적분 조금만 나갈게요. 많이 안 나가고 조금만. 부정적분 나가도 어차피 제가 부정적분까지만 할 거고요. 거기 확인 체크밖에 없어. 연습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 전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산 전까지는 할만해요. 계산 전까지는 할만해. 그래서 요거만 할게. 속도하고 부정적분까지 할게요. 부정적분의 계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연습 문제 없습니다. 그럼 오늘 확인 체크 문제 풀고 가면 숙제가 없겠죠? 그 파트는 확인 체크 풀면 되잖아. 풀시간 주면 되잖아. 충분해요. 왜? 부정적분 문제 없어요. 별로. 3문제밖에 없을까? 그렇죠. 부정적분 풀고 자, 간단합니다. 우리 부정적분은요, 지금까지 했던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fx 구했지. fx 이렇게 뒀어. 얘 한번 미분해 볼래요?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불러봐. 9 X제곱 4 그쵸? 그럼 이거 이 도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가 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함수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도함수를 가지고
이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얘가 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를 적분한 게 부정적분한 게 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더 써볼게요. 이 한번 미분해봐요. 불러봐요. 9x 어때? 미분한 게 똑같죠? 근데 원래 함수는 어때요? 다르죠? 근데 원래 함수에 뭐만 달라요? 상수 부분만 다르죠? 그럼 결국에는 요거랑 요거의 지금 차이는 상수만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완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도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았을 때 이 상수 부분을 보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완하는 값을 우리가 적분상수라 해줍니다. 자, 거기에 한번 볼게요. 함수의 라지 fx의 도함수를 스몰 fx를 했을 때 보이죠?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 맞죠? 도함수를 뜻하는 게 그때 이 라지 f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원시함수 원시함수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럼 결국에는 이 도함수의 원래 함수가 뭐라고요? 이 도함수의 부정적분값 부정적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의 부정적분 찾아봐. 그럼 이거 찾아주면 돼. 근데 우리 상수 부분이 요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주면 돼. C 보통 쓰면 적분상수로 해줘. 적분상수. 다시 요거의 부정적분 말해줘요. 그럼 이렇게 말해주면 돼. 오케이? 적분상수를 붙여갖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거의 부정적분 뭐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호를 하나의 카톡 오케이. 제 건가요? 뭐 그건 저는 무음입니다. 전 인테그랄이라는 말 씁니다. 인테그랄. 다시 자 우리 이 라지 fx를 미분한 걸 스몰 fx로 잡아줘요. 그럼 이거를 이 라지 스몰 fx 가지고 이 라지 fx를 찾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써준다. 이제 기호로 봐서 헷갈리지만 그냥 이거야. 얘를 부정적분 해주면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적분 상수분이 뭔지 모르니까 C라는 값을 이렇게 더해준다는 뜻이지. 알겠죠? 이렇게 저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 스몰 fx 즉 미분한 게 스몰 fx면 그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 해준다. 라지 fx가 헷갈리면 이런 식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막 S를 막 길게 늘려줬죠. 그 S를 길게 늘린 거를 인테그랄을 읽어줘요. 뭐라고요? 인테그랄 밑에 써 있어요. 박스 밑에 봐봐. 동그라미 2번. fx의 부정적 분독은 인티그랄. 선생님 인테그랄로 읽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티그랄을 잘 안 읽혀요. 인티그랄로 읽어봐. 약간 느낌이 없잖아요. 인테그랄. 네. 인테그랄로 보통 읽지 않냐? 저렇게 영어돼 있으면 그렇죠? 저는 인테그랄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적분 상수 C, 그다음에 x는 적분 변수, 함수는 뭐라 한대요? p 적분 함수. 요거만 볼게. 요거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를 p 적분 함수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C를 적분 상수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때 요 dx 있죠? dx에서 요 x를 우리가 적분 변수라 합니다. 용어 적분을 한 거야. 즉, 이 p 적분 함수를 x라는 적분 변수에 대해서 부정적분 한다면 이 스몰 fx에 대한 부정적분 라지 fx 그리고 적분상 c가 붙는다. 이게 용어 적분을 해줄게요. 밑에 설명 부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설명 부분은 이거에 대한 거야, 이거에 대한 거. 알겠지? 설명 부분 간단히 말하면 이거에 대한 거야. 알겠죠? 상수가 다르더라도 미분하면 똑같잖아요? 피적분 함수는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부정적분한 거는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C로 해서 보완이 되는 거니까 C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법이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적분법 배울 거예요. 오늘은 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개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보겠습니다. 뭐야 DDX가 어디 되나?
선생님 ddx가 뭐예요? 저거 뭐냐면 이제 우리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는데 우리 f'x라는 도함수는 y'이라고 쓰긴 쓰지만 이렇게도 쓴다고 제가 언급만 드렸습니다. 뭐 깊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ddx는 뭐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 ddx의 의미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볼게요. 얘가 뭐예요? fx의 부정적분이죠. 그거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적분한 거를 미분하면 이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적분한 걸 미분한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한 거잖아.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근데 얘는 미분한 걸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피적분 함수 fx를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적분했어. 근데 적분하면 제가 뭐가 생겨야 된다 했어요? 적분상수가 생겨야 돼. 그래서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하면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되고요. 적분을 먼저 하면 어차피 상수 c가 날아가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미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1, 2번 보면 차이가 딱 하나 차이야. 적분상수 c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럼 적분을 나중에 하냐 이거의 차이죠. 넘겨볼게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1번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우리 오늘 적분 법은 배웠어 안 배웠어? 야, 적분 법은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럼 적분을 할 수가 있니? 일단 우리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분밖에 없잖아. 적분한 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적분한 거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양변을 뭐 하면 되겠어요? 미분을 때려버리는 거지. 오케이?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 설명 안 되겠네. 자, 얘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우변도 미분하면 그럼 양변 비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x제곱의 개수 같다. x의 개수 같다. 상수항 같다. abc 구할 수 있어 없어? 끝났죠? 마무리. 겁나 쉬워요. 겁나 쉬워요. 2번 볼게요. 자, 2번도 양변 뭐 하면 돼요? 2번도 양변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우리 적분 먼저 안 뺐어지. 그럼 제일 쉬운 건 미분이야. 미분 해보면 돼. 그럼 피적분 함수가 적분되어 있는 걸 미분하면 안에 있는 함수가 어떻다? 그대로 나온다. 우변도 그럼 그대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을 미분해 주시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고요. 우변 미분하면 쭈루루 그냥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약분되죠. 그럼 fx 그랬죠? 여기까지 필수 2번. 자, 좌변 잘 봐봐. 이미 적분되어 있는 걸 미분한 상태예요. 그럼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미 그대로 나와야 돼. 아까는 적분돼 있기만 했잖아. 우리가 그럼 직접 미분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적분되어 있는 게 이미 ddx, x에 대해서 미분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안에 있는 함수가 어떻다고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변은 그럼 건드릴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양변에 뭐 한 게 아니잖아. 좌변만 그렇게 한 거잖아. 좌변은 그대로 나오고요. 우변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더 이상 할게 없어. 그러면 fx 보였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근데 2번은 뭘 한 다음에 뭐 한 거야? 뭐가 먼저야? 미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적분했지. 그럼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되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마지막에 뭐가 생겨야 돼?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다. 보이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뭐가 생긴다? 적분상수 C. 문제는 뭘 집어넣으래요? F0은 1. 그럼 C는
1 fx 그랬네. f를 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볼게요. 필수 3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적분을 해본 적은 없지만 느낌은 알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말을 뭐하래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하고 이제 쉬었다가 문제 표시를 줄 겁니다. 자, 2분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원래 함수로 돌아가려면 적분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인테그랄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만 하면 안 되잖아. 얘도 똑같이. 자, 다시 해볼게요. 얘도 인테그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변도 똑같이. 그럼 좌변 이제 뭐가 돼? 원래 함수 그대로 나오는 거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시고요. 얘도 똑같이. 그럼 이제 우변도 뭐가 돼야 돼? 적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우리 생각해봐. 뭐를 미분하면 3일까? 3x, 그쵸?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뭐가 생겨야 돼? 적분상수 생겨야 되잖아. 잘 봐봐. 얘도 적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상수 생기고요. 얘도 적분을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 생기거든. 그럼 적분상수 하나 넘겼다고 보면 돼요. 알겠지? 다시 얘도 적분상수가 생기고 얘도 적분상수 생겨요. 그럼 여기 생기는 적분상수 넘겼어. 그럼 또 적분상수 하나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걸 하나로 춤치고 C1이라 적어주는 거야. 왜냐면 밑에도 C가 생길 거니까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밑에도 볼게요. 얘도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죠. 그럼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4x는 뭘 미분하면 4x니? 2x 제곱 미분하면 4x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래서 걔를 써주시고요. 적분상수 우리가 나와야 되죠. 얘도 적분상수가 나오고요. 얘도 적분상수 나오니까 넘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하나로 툭 쳐서 C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 넣어주면 끝나겠지? 둘 다 0 집어넣어봐. 0, 0, 마이너스 1이죠? C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0, 0, 3이죠? C2는 3이네요. 그럼 두 개 연립하면 fx, g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게요. 좀 이따가 확인 체크 풀 시간 드릴 거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159쪽까지야. 이따가 풀 시간 줄게요. 30분이면 충분히 많이 풀 수 있을 거예요.